올해 3분기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국민지원금까지 풀리며 가계 총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대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 10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말부터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며 타은행으로 확산될까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주주 200만 명을 돌파하며 삼성전자에 이어 국민주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을 위해 준비하셨고 또 아침 일찍부터 시험 보시느라 애쓰신 수험생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3분기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까지 풀리며 가계 총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72만 9천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3분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증가한 가운데 지난 9월 국민지원금 지급과 추석 명절 효과 등으로 총소득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대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 10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말랩이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약 14억 7천만 원이었던 서울 대형 아파트의 매매 평균가는 지난달 약 24억 7,301만 원으로 4년 5개월 새 10억 원이 넘게 뛰었습니다. 정부는 2019년 12월 초고가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와 공급 부족 등으로 서울에서 대형 아파트의 수요와 희소성이 커지며 평균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1년 전 전세난 타개를 위해 발표한 11월 19일 전세 대책에서 제시한 전세 주택 공급 계획이 목표 대비 81.2% 수준의 달성률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만성적 물량 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전세값은 오히려 대책 발표 전보다 크게 오르고 있어 시장에선 대체로 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19일 이 대책에서 제시한 올해 공급 목표의 81.2%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값은 더 올랐는데요. 한국부동산에는 따르면 11월 19일 대책 발표 이후 전국의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달까지 10.25% 뛰었습니다. 직전 1년 상승률인 5.02%의 2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달 전세대출 조건으로 내건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른 은행으로 퍼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세입자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 상환은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는데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분할 상환 대출 비중 확대를 권고하고 있어 전세대출에도 분할 상환 방식이 확산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먼저 발을 뗀 건 KB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의무화했습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2년 만기가 끝난 시점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만기 시 상환이 일반적이지만 이제는 전세를 살면서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 대출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3%로 2억 원의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이자만 낼 경우 월 50만 원 정도인 반면 원금의 5% 분할 상환이 더해지면 매달 92만 원에 가까운 돈을 은행에 내야 합니다. 다른 은행들의 경우 당장은 검토 중이거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이제 소비자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봐야 되잖아요.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실상 너무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당국의 전체적인 그런 방향성은 이해가 가긴 하지만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서 결정할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 상환이 인센티브 부여 대상일 뿐 의무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강제하지 않았을 뿐 관리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당국이 인센티브를 언급한 자체가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카카오가 소액주주들의 전폭적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후 주식 투자 열기에 수십만 명 이상의 개인이 투자하는 이른바 국민주가 연이어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카오가 국민주 반열에 올랐습니다. 카카오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개인 투자자 200만 명 돌파는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민주의 대명사인 삼성전자는 올 3분기 개인 투자자 5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이 삼성전자의 주주인 셈입니다. 카카오의 개인 투자자 급증을 이끈 1등 공신은 액면 분할입니다. 지난 4월 카카오가 한 주를 5주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진행하면서 주가가 5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진 겁니다. 카카오의 소액주주는 액면 분할을 단행한 2분기에만 83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 네이버 등이 국민주 합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수요, 투자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 3기 신도시 3차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고 하죠. 청약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차 사전 청약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될 텐데요.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전 청약이 닻을 올렸습니다. 주요 지역 분양 물량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3기 신도시 3차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예. 주요 지역과 물량은 하남 교산 1,056가구, 과천주암 1,535가구, 시흥하중 751가구, 양주 회천 825가구 등 4,167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지난 1차 사전 청약 4,333가구와 비슷하지만 2차 사전 청약 물량 1만 102가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네, 일단 뭐 다양한 지역에 이번에도 청약 물량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선호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좀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입니까? 네, 청약 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하남 교산과 과천 주암 지구입니다. 예. 두 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501가구로 3차 사전 청약 전체 물량의 62%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약 수요 쏠림 현상까지도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 과천주암지구 시원블럭은 전용 84제곱미터라는 신혼 희망타운 물량이 아니고 면적 유용도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면적이라 뜨거운 청약 열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과천주암 지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지역 자체가 과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또 신혼희망타운 이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구별 청약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 3차 사전 청약 지역 중 하남 교산과 양주 회천지구는 대규모 택지지구라 올해 시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 기타 수도권 지역 거주자 50%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예. 가천 주암과 시흥 하중 지구는 당해 시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됩니다. 가천주험과 시흥하중지구는 주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데 신혼희망타운의 면적 유형은 전용 면적 46에서 56제곱미터로 집중된 편이라 공공 분양 물량에 비해 청약 선호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실거주로 장기 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인 가구의 거주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예. 요즘에 이제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관심도 높고요. 청약 열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제 무작정 청약에 뛰어들자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묻지마 청약인 건데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네, 분양 유형에 따라 대출 한도나 차후 발생 후 시세 차익 정산에 대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 청약 시 자신이 어떤 유형의 공급 물량을 청약할 건지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고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 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분양은 대출 한도와 시세 차익 정산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함영증 집방 빅데이터 랩장 설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과천 주암지구는 그 대기 수요가 많은 인기 공공택지인데요. 이 중 일부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분양가 그 3억 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70% 대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향후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 차익에 대해서 기금과 쉐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이라고 본다든지 또는 차익이 클 것이라고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분양자는 다소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최장 30년, 1.3% 고정금리에 집값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주택 매도 시 시세 차익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해야 한다는 건데 매매값에서 분양금을 뺀 금액의 최소 10%에서 50%를 기금에 환원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대출자와 유자녀 가구에 대해선 일정 부분 혜택이 있습니다. 또 총 자산가액 3억 7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의 주택가격의 최소 30%를 의무 가입해야 하고 입주 전까지는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3차 사전 청약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청약은 일반 공급보다는 특별 공급 비중이 전체 공급량의 85%이므로 특공 자격을 적극 활용하고 3차 사전 청약의 입지와 면적 유형별 공급 물량, 지역 우선 공급 비율, 신혼희망타운 여부 등을 꼼꼼히 챙겨 청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별 공급 물량이 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특공 자격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걸 활용해서 내 유형에 따라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좀 불리한지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1차, 2차 지나서 지금 3차로 오고 있는데 결과를 좀 미리 1, 2차를 비교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진행된 1, 2차 청약 성적은 좀 어땠습니까? 네, 지난 7월 진행된 1차 사전 청약 경쟁률은 특공의 경우 공공 분양은 평균 15.7대 1, 신혼희망타운은 평균 4.5대 1을 기록했고 일반 분양은 공공 분양이 28.1대 1, 신혼희망타운이 평균 13.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예. 2차 사전 청약은 특공 공공 분양 18.4대 1, 신혼희망타운 2.3대 1, 일반 분양에선 공공 분양 평균 34.2대 1, 신혼희망타운 평균 2.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공보다는 일반 공급의 청약 경쟁률이 높았고 신혼희망타운보다는 공공 분양의 청약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때문에 가구 원수가 적고 청약 통장 불이백이 낮다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한 상품에 청약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봤고요. 사전 청약의 일정을 봐야 될 텐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3기 신도시 3차 사전 청약은 오늘 모집 공고가 게재된 상태고요. 그쵸? 예. 유형에 따라 조금씩 날짜가 다르지만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이 진행됩니다. 유형별로 신청 시작 시기와 신청 접수 종료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정확히 해서 청약 신청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 달 23일입니다. 만약 이번에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12월 중 4차 사전 청약 1만 3,600여 가구가 분양을 대기하고 있고 향후 민간 택지에서도 사전 청약 물량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낙첨에 실망하기보다는 꾸준히 청약에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3기 신도시의 3차 사전 청약이 오늘부로 이제 모집 공고를 통해서 게시가 된 건데요. 본인에 맞는 전략을 잘 세우셔서 합격하실 수
이번에 청약에 당첨되실 수, 합격이라고 오늘 수능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네요. 예, 당첨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부의 서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현지 시각으로 17일 열린 LA 오토쇼에서 전기 SUV 콘셉트카 세븐과 첫 대형 전동화 SUV 콘셉트카 EV9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세븐에는 운전대가 사라져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장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의 세븐과 기아의 EV9이 공개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지 시각 17일 미국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1 LA 오토쇼에서 세븐과 EV9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현대차 세븐은 2019년 45, 2020년 프로페시 콘셉트카에 이어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세 번째 도약을 알리는 콘셉트카입니다. 특히 대형 SUV 전기차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븐은 급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 충전 효율을 높였습니다. 350kW급 초고속 충전 시 20분 이내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 1회 충전으로 최대 482km 이상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7은 2024년 출시될 예정이며 팰리세이드와 크기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 모델 X와도 경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의 콘셉트 EV9은 EV6에 이어 기아의 차세대 전기차 라인업에 추가될 예정인 EV9의 콘셉트 모델입니다. EV9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러 재활용 재료가 사용됐으며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EV9은 350kW급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며 이 경우 20분에서 30분 충전으로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1회 충전으로 최대 482km 이상 주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아의 목표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친환경차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는 대형 SUV 전기차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 발판을 다진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삼성전자가 우영미 파리와 협업한 웨어러블 우영미 에디션을 내일부터 한정 판매하며 MZ세대 공략에 나섭니다. 이번 에디션은 갤럭시 워치 4 우영미 에디션, 갤럭시 버즈 2 우영미 에디션 등 총 2가지로 출시되는데요. 두 제품 모두 우영미 디자이너가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갤럭시 워치 4 우영미 에디션은 갤럭시 워치 4 블랙, 전용 스트랩, 무선 충전기, 워치페이스 등으로 구성됩니다. 갤럭시 버즈 2 우영미 에디션은 갤럭시 버즈 2 그라파이트 색상과 전용 케이스 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 대상으로 처음으로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갤럭시 워치와 갤럭시 워치 액티브 등을 이용 중인 고객이 갤럭시 워치 4를 구매할 경우 기존 제품의 상태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LG전자는 오늘 집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식물 생활가전 LG 티운 오브제 컬렉션을 구독 서비스인 케어 솔루션으로 출시했습니다. 지난 10월 출시된 LG 티운은 빛과 온도, 물, 공기 흐름 등을 조절해 실내에서 꽃과 채소 등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입니다. 판매 가격은 정가 기준 165만 3,900원입니다. 이를 렌탈로 이용할 경우에 5년 계약 기준 월 5만 6,900원, 6년 계약 기준 월 4만 2,9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LG전자는 렌탈 이용자를 대상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필터 교체와 관리, 점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G 티온에서 이용하는 씨앗 키트는 모바일 앱과 매장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국가와 기업의 보안 역량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아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기업의 보안 관제 현장이라고 합니다. 정세미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내 대기업 내 위치한 한 보안관제센터입니다. 보안관제는 기업의 정보와 기술 등 IT 자원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국내외 발생하는 보안 위협 정보를 수집해 산업기밀 탈취를 위한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예방하는 등 산업보안 최전선에서의 보안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기술 유출은 모두 111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이 주요 업종으로 피해 예방액만 21조 원에 이릅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과 랜섬웨어 등 기술 발달로 사이버 침해는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보안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및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룹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탐지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향후 차세대 지능형 보안관제 시스템인 SOA를 준비하여 선진 보안관제 체계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기술 유출이 대기업보다 80% 이상 발생하지만 자체적으로 보안관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중소기업 기술지킴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킴 서비스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기술지킴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대상으로 온라인상의 해킹 및 기술 유출 등 이상 징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보안 역량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한국 서비스 구독료 인상을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국내 진출 5년 만에 처음으로 요금을 올린 겁니다.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스탠다드는 월 12,000원에서 13,500원으로 12.5% 올랐고 4명이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은 14,500원에서 17,000원으로 17.2%가 인상됐습니다.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는 베이직 요금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상된 요금제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는 점진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해 10월 미국을 시장으로 캐나다와 일본, 영국 등지에서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맹점을 내려면 직영점 하나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등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사업 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라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내부 요철입니다. 수능이 펼쳐졌던 오늘은 전국 곳곳에 먼지 농도가 높았었는데요. 금요일인 내일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돼 호흡기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11도, 대전 8도, 부산 9도로 춥진 않겠습니다. 또한 낮에도 오늘보다 2도 안팎으로 기온이 오르며 서울 17도, 대전 18도, 부산 19도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흐린 후 점차 개겠고요. 강원 영서는 새벽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한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1도, 춘천 8도로 춥진 않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7도, 춘천 16도까지 오르며 선선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 강릉 19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 7도, 대구 6도로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전주, 대구 18도까지 오르며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은 대체로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안 남해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고 동해는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오겠고 이 비는 월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한 비가 온 이후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이 났죠. 특히 이번 수험생분들께서는 팬데믹 상황 속에 2년여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크셨을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시험 준비하고 긴 시간 오늘 하루 종일 시험 보셨는데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곁에서 함께 애쓰신 가족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고요. 오늘보다 훨씬 나은 내일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거라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